안녕하십니까, 질부쌤입니다. 그러면 7, 8강에서 실전 사례까지 좀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었던 중요한 핵심 개인,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탐구해 볼게요. 대항력은 누군가한테 대항을 한다는 그런 권리 아닙니까? 누구한테 대항을 하냐? 누가? 임차인이 낙찰 당사자인 제3자에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뭘로 대항을 하냐? 계속 살고 그 계약을 유지한다는 거. 즉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점유한다는 겁니다. 이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대항력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지금 그 집을 써야 되잖아요. 세계약을 맺을 게 아니면 돈을 돌려주고 그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낙찰자인 사람 입장에서는 배당을 못 받은 그 사람을 보증금을 주고 내보내는 개념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낙찰자에게 돈을 받는 개념이고 우리는 돈을 줘서라도 내보내는 개념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것의 판단 기준은 뭐냐? 대항력은 반드시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근저당이나 가압류, 이거보다 선순위의 맨 앞에 여러분이 말소 기준권이라고 하거나 선순위 근저당이나 채권, 채권은 가압류로 표기됩니다. 이런 것들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빨라야만 합니다. 알겠죠? 빨라야만 해요. 그리고 점유는 유지해야 되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원지법에서 있었습니다. 6차까지 유찰이 쭉 되는 물건이군요. 오, 유찰 많이 됐어요. 이거 대금 지급 미납했어요. 미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증금이 1억 8천만 원 들어있었네요. 대항력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전 경매에서 미배당금이 또 인수가 됐네요. 아,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도 경매한 사람이었군요. 봤더니 소유권 유지 이유가 두 번인데, 이 박재영한테 임차를 들었던 임혜리가 소유권이 한번 바뀐 상황에서도 강제경매로 받은 사람한테 넘어간 거였는데도 이 사람들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으니까 그대로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냐? 전입신고를 16년에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공부해서 경매에 넘겨버린 시기는 23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의 시간 동안 이 집에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1억 8천으로. 이게 유익했으면 이 사람이 강제경매에 넘길 일까지는 없겠죠. 유익하지 않았으니까,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못 나가고 있으면서 경매에 공부해가지고 이 사람이 경매에 이걸 넘긴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가 부르는 말이 경매 신청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1억 8천. 이 하루 낙찰이 되면 어차피 이 사람한테 나머지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1.8억에 입찰을 하시는 거나 100원에 입찰을 하시는 거나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돈을 1억 8천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거를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낙찰받았던 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분 사건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도 400만 원을 받았네요. 그러면 1억 8천이 들어있었으니까 이분은 얼마의 낙찰을 받은 셈이에요? 1억 8천 400만 원에 받은 셈인 거죠. 400만 원밖에 쓰지 않았지만 이 안에 1.8억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걸 대항력이라고 불러요. 느낌 아시겠죠? 지금 실무적인 걸로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 그런 용어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있었고 이 사건에서 1억 8천은 들어있는데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잖아요. 배당 신청도 했고. 그런데 배당 신청도 했는데 이 사람이 받으면 400만 원, 이거는 지금 배당 신청을 안 했다고 봐야겠죠. 이거 표기가 좀 잘못된 거죠. 배당 신청을 안 해야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배당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배당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배당 신청해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400만 원까지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1억 8천에서 400만 원 뺀 나머지 금액은 다 갚아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지금 갚아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배당 신청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보증금 금액이 1억 8천인데 배당 신청까지 했으면 1억 8천에 낙찰받은 사람이 생기면 1억 8천을 그냥 법원에서 다 받고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항력이 있어도 크게 다른 거랑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건 400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유추해 보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아파트의 가격이 1억 8천보다 더 싸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1억 8천에 사기가 너무 이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다가 0원, 100원에 낙찰돼도 사실 1억 8천에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400만 원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400만 원에 들어오나 1억 8천을 썼으나 어차피 똑같은 결과인데 돈이 없으니까 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400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나머지 차익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내주지 못한 그 사람이 다시 경매를 친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자세히 이제 제가 등기부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런 등기부는 어떻게 표기가 되냐, 여러분 등기부를 좀 볼 줄 아시기 위해서는 제가 하는 등기부 특강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본인을 지키는 길이에요. 사지 않으셔도. 강제 경매로 했던 이 집이 2명, 공유자인 2명이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4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억 7,6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대위자 임혜리에게. 이 왜 대위자라는 말이 오냐, 여기에 1.8억 전세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도 소유권 일부를 청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칸에다가 내 권리를 기록해 놓겠어 하는 의미로 대위자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 강제 경매를 넘긴 사람은 누가 됩니까? 임차인이 경매를 넘겼네요. 자, 이 사람 얼마나 속이 타고 7년 동안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대항력은 뭐로 결정된다? 전입신고 일자가 가장 빨라야 된다. 반드시 근저당이라고 하는 물권, 나중에 좀 어려운 용어지만 이건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 어떤 물권과 채권보다 일자가 빨라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일자 빠른 거 하나 더 볼게요. 20년 3월 10일이에요. 눈이 여기로 먼저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선순위 가압류가 21년 9월 7일, 17일이네요. 그죠? 9월 27일이네요. 날짜는 훨씬 빠르네요.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당연히 있는 거죠. 보호됩니다. 그러면 보증금 3,500만 원은 대항력이라는 것도 있는데 최우선 변제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액 임차인을 보호를 해주는데, 소액 임차인은 지금 날짜가 빠르니까 대항력도 있고 최우선 변제 금액에도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날짜가 사실상 22년이야. 날짜가 느렸어도 이 금액은 먼저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약자 보호의 원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증금 금액이 서울 기준으로 5,500 이하면 사실 경매할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으세요. 알겠죠? 뭐 더 내어줘야 되네? 전혀 필요 없어요. 근데 5,500 이상인 것만 제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왜 가져왔겠어요? 대항력도 있는 건 맞아. 이 사람 꼼꼼해. 서류 등록 잘했어. 근데 못했다고 할지라도 지켜지는 금액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입신고가 대항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배당금은 확정일자로 구별합니다. 확정일자는 뭐냐? 계약서가 진짜냐, 실거래는 했느냐, 이거를 동사무소에서 찍는 직인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국토부 실거래 신고필증에 나와 있는 날짜를 가지고 확정일자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전산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뜻이에요, 이 계약서가. 그거를 가지고 배분 요구 종기일, 이때까지 서류 제출하세요 하는 법원의 날짜에 제출을 하면 그 서류를 받아서 배당에 포함을 시켜주는 거였어요. 진짜 돈을 줘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허위 계약서는 허위 서류가 등록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진짜이고 공증된 것만 받아주는 것을 이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배당계, 즉 법원에다가 내 계약서가 이만큼의 돈을 저한테 주셔야 돼요 라고 제출을 할 때는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 겁니다. 그 대신 반드시 하나 기억할 거예요. 전입신고 자체가 없으면 배당 승인 성립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배당을 해줄 사람은 계약서를 썼더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미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그 집을 떠나서 이사를 가야 할 일이 반드시 있을 때는 어떤 걸 쳐놓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등기소에 가서 기록을 해놓으세요. 20만 원 정도 들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어도 내가 여기서 전입신고를 빼서 다른 데 옮겨 놔야 될 이유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학업이든 직장이든. 그러면 반드시 그 등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남겨놓고 가시면 이게 있는 한 주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팔 수도 없고 세를 줄 수도 없고 자기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제한사항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해제해달라고 돈 먼저 돌려주는 순서가 돼요. 최근에도 전세 사시던 분이 30명 전세금 받아야 될 사람 중에 자기가 제일 먼저 받았대요. 사고가 났는데 그게 이걸 쳤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위에는 이제 당연히 전입신고했고 저 확정일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확정일자가 있고 전입신고 해놓은 게 증명이 돼야 배당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신고라고 하는 거는 매각물건 명세서상의 오른쪽 끝단에 보면 배당 신청 일자가 기록이 돼 있어요. 저 배당 받을래요 라고 신청하는 날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확정일자가 결정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C강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